건강을 위해 받는 검사가 오히려 없던 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계속 불안하셨던 분, 오늘 그 이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검사를 받고 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되셨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경계, 요관찰, 이런 단어 하나에 밤새 검색하게 되고요. 사실 이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함정 때문인데요. 오늘은 왜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골라받는 기준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검사가 범을 만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혹시 집에 화재 경보기 있으시죠? 토스트를 좀 태웠을 뿐인데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린 적 없으셨나요? 실제로 불이 난 건 아닌데 경보기는 위험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몸인데 검사 결과는 이상하다고 나오는 거죠. 이걸 의학에서는 위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짜 경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 경보가 생각보다 정말 자주 울려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40대 여성분이 매년 하시던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대부분 항목은 정상이었는데 자가면역 질환 선별검사 항목에서 양성이 나온 겁니다. 병원에서는 루푸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루푸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날 밤부터 검색을 시작하셨겠죠? 루푸스가 뭔지, 증상은 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워지셨을 겁니다. 불안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셨고 또 다른 병원, 결국 3군데를 더 다니셨어요. 몇 주를 전전긍긍하시다가 받은 최종 결과는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병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일이 드문 게 아닙니다. 이 자가면역 선별검사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20에서 30%가 양성으로 나옵니다. 10명 중 2~3명은 아무 문제 없는데 양성이 뜬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련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노화만으로도 5에서 25%가 양성이 나올 수 있어요. 감염이나 백신 접종 때문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검사가 너무 민감한 나머지 건강한 사람한테도 경보를 울려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통보받는 순간 우리 몸에 일종의 최면이 걸려요. 원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뻣뻣한 것 같기도 하고 저기가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원래 없던 증상까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사 결과가 내 몸을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은 잠깐이 아닙니다. 연구를 보면 가짜 경보, 그러니까 위양성 결과를 받은 사람의 40에서 50%가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잠깐 놀라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씩 마음 한쪽에 그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가짜 경보가 몇 년간의 걱정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그런데 위양성은 그래도 정상이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검사가 멀쩡한 사람에게 진짜 병 이름을 붙여버리는 경우입니다. 검사가 병을 만드는 두 번째 방식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검사 결과가 진짜 이상이 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병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사실은 치료하지 않아도 평생 아무 문제 없을 병이에요. 이걸 과잉 진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 앞 잔디밭에 매일 개미가 다니잖아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시죠. 그런데 어느 날 현미경을 가져다 대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개미가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검사 장비가 좋아지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아주 작은 이상을 찾아내는 건데 그걸 꼭 찾았어야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갑상선암이에요. 숫자를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1993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갑상선암 발생 건수가 약 15배 폭증했어요. 15배입니다. 그러면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그만큼 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발견되는 환자는 15배로 늘었는데 사망자 수는 그대로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 발견된 그 많은 갑상선암 환자 대부분은 사실 찾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뜻이에요. 이 연구가 2014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초음파 검진이 널리 퍼지면서 예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아주 작은 갑상선 종양까지 전부 찾아낸 거예요.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하는데 전체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암은 발견하지 않았으면 평생 조용히 같이 갔을 암이에요. 그런데 검사로 찾아버리니까 환자가 되고 수술을 받게 되고 평생 약을 먹게 됩니다. 사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은 갑상선 초음파를 안 받으세요. 알고 있으니까요. 찾아봤자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건 갑상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예요. 피 한 방울로 하는 간단한 혈액 검사가 도입된 이후에 전립선암 발생률이 급증했는데 정작 사망률 감소 효과는 미미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한국은 종합검진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갑상선 초음파나 전체 복부 CT 같은 검사가 종합검진 패키지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병원에서 장비를 새로 들여오면 그 비용을 뽑아야 하니까 검사를 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부조적으로 과잉 진단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다행히 2015년에 한국의사그룹이 갑상선암 과잉진 진단 반대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로 갑상선암 수술 건수가 30에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술 받으셨던 분들 상당수는 사실 수술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이죠. 위양성은 잠깐 불안하고 끝나고 과잉 진단은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이건 검사를 받든 안 받든 불안 자체가 진짜 병을 만드는 경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밤에 검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좀 아프면 상복부 통증이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병 이름이 제일 먼저 뜹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알고리즘이 심각한 질환을 위에 보여주는 구조니까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증상을 검색한 사람의 35에서 52%가 검색 후에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는 연구가 있어요. 정보 자체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정보를 나한테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통의 원인은 수백 가지인데 가장 무서운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불안하니까 병원에 가요. 검사를 받아요. 정상이래요. 그런데 의사가 못 찾은 거 아닐까 싶어서 다른 병원에 또 가요. 한국은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인당 약 17회예요.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그 순간은 안심이 돼요. 진통제 같은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금방 또 불안해지고 또 검사를 받게 되고요. 검사와 불안 사이에서 끝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에는 질병 불안 회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 에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과도하게 감지하도록 세팅이 바뀌어 버린 거죠. 마치 화재 경보기 감도가 너무 높아져서 요리할 때마다 울리는 것과 비슷해요. 고장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닙니다. 병원 외래에서 이런 질병 불안 장애를 가진 분이 3에서 8% 정도 돼요. 생각보다 꽤 많은 비율이죠.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불안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0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분이 만성적인 불안까지 겹치면 심장 사망 위험이 48%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불안이 계속되면 우리 몸이 24시간 비상 모드로 살게 돼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혈관에 무리가 가고 심장에 부담이 쌓이는 거죠. 건강이 걱정돼서 시작한 불안이 진짜로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32에서 33%로 OECD 최하위예요. OECD 평균은 68에서 70%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건강한데 주관적으로는 가장 불안한 나라인 거죠. 그만큼 이 불안의 악순환이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검진을 아예 안 받아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검진을 아예 안 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받되 똑똑하게 받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는 건강검진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건강검진이에요. 2년마다 한 번씩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이렇게 근거가 확실한 6가지 암을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이건 수십 년간 연구를 거쳐서 효과가 입증된 검사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종합검진입니다. 시장 규모만 약 2조 원인데요. 여기에는 갑상선 초음파나 전체 복부 CT처럼 과잉 진단 위험이 높은 검사들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검진은 꼬박꼬박 받으시되 종합검진은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무 증상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받는 검사는 먼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내 나이, 내 가족력, 내 생활 습관을 아는 주치의가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결과지에서 경계나 요관찰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바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함께 맥락을 확인해 보세요. 숫자 하나만 보면 무섭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셋째, 밤에 검색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그 질문을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다음 진료 때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은 불안만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건강 걱정이 일상을 힘들게 할 정도로 심하시다면 이것도 치료가 되는 문제라는 걸 알아주세요. 신체 감각을 다르게 해석하는 훈련, 의학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건강 역류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효과가 확인되어 있고요.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많이 좋아졌다고요. 정신과 방문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 한 걸음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불안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볼게요. 검사가 병을 만드는 3가지 함정이 있었죠. 가짜 경보를 울리는 위양성,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과잉 진단, 그리고 불안이 진짜 병을 만드는 악순환. 검진을 안 받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검사만 똑똑하게 받자는 거예요. 건강이 걱정돼서 검색하고 병원에 가시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걱정이 삶을 힘들게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혹시 주변에 건강 걱정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